안녕하세요. 닥터유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유상담은 여러분들이 몸, 마음, 삶, 삶은 이제 일과 관계가 되겠죠. 여기서 고통을 받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닥터유가 먼저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게 어떤 문제인지를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훈련을 처방하는데요. 병이나 증상이면 완치훈련, 그리고 일과 관계의 어려운 점이라면 쉽게 하기 훈련을 처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분이군요. 네 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공부할 때 시선이 분산되고 주변이 의식된다는 27세 여자 공시준비생입니다. 원해서 선택한 대학교가 법학과라고 해요. 네. 그때부터 이런 증세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힘듦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전공에 맞춰서 전공에 맞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공부가 어렵고 맞지 않는다고 느끼네요. 이 전공이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이 아니고 기술직을 새로 배워야 하나. 네, 이런 이제 고민입니다. 공부할 때 시선이 분산되고 주변이 의식되는 증상이 있죠. 이 증상은 내 속마음이, 뭐 겉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겉마음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겉마음이죠. 그런데 내 속마음이 그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 속마음이 딴 걸 시킵니다.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딴 걸 시키죠. 그게 주의를 의식한다든지 시선이 책에 가 있거나 뭐 인강에 가 있거나 가지 않고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죠. 네. 공시 준비가 어렵고 맞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네, 지금은 공부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와서는 이전에는 학교 다니고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러면 공부가 문제잖아요. 지금의 문제는 공부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진로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진로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진로를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제가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진로 선택 쉽게 하기. 네, 이거부터 해보세요. 공부는 조금 이따 하시고. 그래서 진로가 선택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부는요 거의 다른 공부가 되기 때문에 아주 공부가 쉬워지고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고2 아들이 시험 전에 전혀 공부를 할 수 없고 또 공부입니다. 음악 소리가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악 소리가 납니다, 머리에서. 네, 44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고2 아들이 평소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 전 일주일간은 위의 증세, 말씀드린 증세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제 방학이라서 집에 와 있는데 친구들과 놀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합니다. 잘 놀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 음악 소리가 또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죠. 네, 시험 전에 증세가 나타나면은 그거를 이제 시험 불안증이라고 합니다. 네, 시험이 부담이 돼서 자꾸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에서 이전에 듣던 또는 뭐 그거랑 관계없는 소리가 자꾸 난다는 거죠. 사실 진짜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또 시험과 관계없이 음악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예, 이거는 이제 공부가 싫거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증세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공부 쉽게 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이제 강의에 올려놨죠. 네, 공부를 쉽게 하기 먼저 하시고요. 시험을 앞두고서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시험 불안증 완치 훈련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드님한테 학습시켜 보도록 하세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겁나고 건강 염려를 하게 되는 32세 여자 학원에서 강사를 하시는 분이네요. 1년 전에 임신 8개월에 아주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 사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5시간, 15시간 산통을 겪은 후에 그랬다고 하네요. 이후에 오한과 발열이 있었고요. 또 내시경을 하면은요, 이게 수면이 안 된답니다. 네, 수면치가 안 돼서 마취는 안 되고 또 두드러기가 나고 그래서 우리 사례자 표현으로는 억지로 쑤셔 넣다시피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또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던 머리 염색을 했는데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목구멍이 막힌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울증, 공황장애, 병원에 대한 불신,
또 건강염려증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왔다고 합니다. 몸에 조그만 반응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검사받고 약 먹고 병원 쫓아가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이게 병에 갇힌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뭘 하기도 겁나고 뭘 하면 자꾸 몸에 증상이 나오니까 음식도 막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행동 범위도 자꾸 좁혀진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픈 것을 참지 못했고 공포심이 많았으며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검사받고 약을 타먹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약을 먹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다시 약을 끊고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 10개월을 잘 견딜 수 있을지 당연히 이제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네, 과거에 여지껏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해서 이제 32세잖아요. 네, 앞으로 2번을 더 사셔야 돼요. 32세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96세, 100세까지 사셔야 된다고요.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은 저는 30년 같이 나머지 60년 또는 70년을 사시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느냐? 네, 우선 내 몸만 회복 훈련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불안 완치 훈련, 공포증 완치 훈련, 그 다음에 건강염려증 완치 훈련, 우울 완치 훈련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안해졌잖아요. 이때쯤 되면은요, 약을 거의 끊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은요. 네, 그러면 이제 약에 대한 생각은 안 해도 되겠죠. 고민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임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뭐 어떤 이유든 사실은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임신에 따른 여러 가지 사사함 또는 그 고통을 이유로 되지만은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임신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거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임신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임신 쉽게 하기를 하면 됩니다. 네, 임신 쉽게 하기라는 것은 임신도 잘하겠지만 임신하면서 아무 문제 없게 하기, 이게 이제 임신 쉽게 하기입니다. 닥터의 홈페이지에는요, 그 임신 쉽게 하기에 강의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3차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형입니다. 완치를 원하는 27세 남자입니다. 아우가 이렇게 이제 형의 걱정을 하네요. 형이 통증에 지쳐서 판단할 힘도 없고 작은 것에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워하는 어린아이 모습 때문에 동생인 아우의 마음은 가슴은 찢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동생이요. 올해 통증이 심해져 다니던 직장인 지방사회복지직을 휴직을 신청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휴직을 위한 진단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휴직은 안 되고 사직하고 다른 일을 이제 아우가 형과 함께 할까, 네, 이렇게 이제 아우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병은 3년 전에 발병을 했고요. 당시 상황이 형이 공시에 여러 번 납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체중도 많이 감소가 돼서 170cm에 49kg 상당히 이제 저체중이 됐죠. 2년 전에는 많이 회복됐다가 올해 다시 이제 그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형이 뭐 큰 문제를 겪고 있죠. 뭐 일도 힘들고요. 또 정확하게 3차 신경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굴에 큰 통증을 갖고 있고요. 이런 형의 문제를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일이라는 삶의 문제가 되겠죠. 를 아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엄마가 되면은 아이의 문제를 엄마가 해결하려고 하죠. 이거는 비슷한 겁니다. 네, 아우가 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 돕고 싶으면 네, 형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돕는 겁니다. 네, 내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하는 것을 돕는 거죠. 만약에 제일 쉬운 방법은요, 그냥 닥터의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닥터의 유상담, 이것도 이제 지금 아우가 올렸잖아요. 네, 아우가 올릴 게 아니라 본인이 올려야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제안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움직여야지 동생이 움직인다고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형을 위해서 자신의 일이 지금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든지 아니면은 접는지 아니면 안 하든지 형 문제를 갖다 같이 해결하겠다가 아우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방법보다는
나부터 하고 내가 잘 되고 그러고 나서 형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돕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는요, 지금은 같이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형도 힘들고.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쉽고 형한테도 훨씬 더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의 문제는 형이 아무리 모자라다고, 형이 아무리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하기. 또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엄마가 아이가 아직 어려서 내가 좀 대신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어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하게 하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강해집니다. 내가 대신해주면은 그 기회를 잃게 되죠. 네, 반가웠고요. 여러분들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